자, 안녕하십니까. AP투자연구소 이세훈 전략팀장입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종목은 대한해운이 되겠고요. 코드번호 005880이 되겠습니다. 현재 시각은 2020년 12월 8일 화요일 3시 51분을 지나가고 있는 시점이 되겠고, 현재 대한해운은 0.16% 하락으로 마감이 되었습니다. 저희 채널에서 이 대한해운에 대한 리뷰 영상을 계속해서 올려드리고 있는데요. 좋아요와 구독 눌러 놓으시면 대한해운 리뷰 영상 계속해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12월 8일 화요일 대한해운 리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회사는 대표적인 이 벌크선사입니다. 이 벌크선사라고 하는 거는 이 원재료 있죠. 철광석이라든지 뭐 콩이라든지 대두, 옥수수, 그 다음에 뭐 이런 그 원자재를 실어 나르는 그 선을 이제 우리가 벌크선이라고 하거든요. 원래 이 대한해운은 벌크선사예요. 그래서 전체적인 매출이나 이런 부분들을 한번 잘 보시게 되면 이 벌크선이라고 해서 해상화물 운송, 그러니까 배로 실어 나르는 건데, 그 부분에 있어서 철광석 등이라고 돼 있죠. 석탄이라든지 철광석 그 돌덩어리, 그거를 그냥 이제 배에다 실어버리는 거죠. 원재료 그 자체를. 석탄이나 이런 것들도 그냥 배에다 실어서 이제 가져오고 하역을 하는 건데, 이런 부분에서 전체적인 매출의 44%가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추가적으로 LNG선에서 매출이 두 번째로 발생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탱커선, 원유나 뭐 이런 것들 실어오는 거 있죠. 석유나 뭐 이런 제품 실어오는 거, 그런 부분에서 한 10% 정도를 차지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매출 가운데 거의 대부분은 벌크선, 그 다음에 LNG선에서 발생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더불어서 컨테이너선 같은 경우에는 매출 자체가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극히 미미합니다. 2%라고 한다면 거의 뭐 없는 거나 마찬가지일 정도로 극히 미미하다, 이렇게 보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최근에 이 해운주들이 주가나 이런 부분들이 상승을 했었던 이유들, 이런 부분들의 기사를 보면 뭐 11월 9일 날 나온 기사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보면은 바로 이거죠. 해상 운임 지표인 상하이 컨테이너 운임 지수가 6일 기준으로 1664를 기록했다. 전주보다 134포인트 올랐다. 그래서 이 상하이 컨테이너 운임 지수가 상승을 하게 되면서 이 해운주들이 강세를 보이기 시작을 합니다. 해운주들이 강세를 보이기 시작했고, 더불어서 대한해운도 같이 좀 움직였죠. 근데 여기서 이 지수는 컨테이너 운임 지수입니다. 컨테이너 운임 지수이기 때문에 이 컨테이너선이 주력인 회사는, 해운 회사는 당연히 실적적인 부분에서 수혜를 본다라고 저는 봐요. 당연히 컨테이너선 지수가 올라가니까 그런 부분에서 주력 산업 회사들은 수혜를 보는데, 한진해운 같은 경우는 아까도 보셨듯이 컨테이너 자체의 매출이 크지 않아서 해운업황 전반적으로는 좋은 소식이지만 대한해운의 실적적인 부분들에 있어서 대한해운의 실적이나 이런 부분들이 좀 개선되는 데 있어서는 저는 제한적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대한해운 같은 경우에는 실적이나 이런 부분들이 크게 개선되기는 좀 어렵다,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그러나 해운 업황 자체가 좋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거기에 덩달아서 수급이 유입이 되고, 이 종목이 상장 이래 근래에 없었던, 이 상장 이래에 없었던 대량의 거래량이 유입이 여기서 이제 들어온 거고, 그리고 나서 오랜 기간 역배열 흐름, 그러니까 밑으로만 쳐박았던 이 흐름들이 드디어 좀 돌아서는 계기가 됐던 거죠. 계기가 되는 상황들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 매수의 힘, 유동성의 힘으로 이렇게 좀 올라온 부분들인데, 앞으로 뭐 실적적인 부분에서는 크게 뭐 개선이나 이런 것들을 기대하기에는 좀 제한적이다. 이 부분만 참고해서 기억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해운 운임 지수를 자꾸 이렇게 보여드리는데요. 해운 운임 지수입니다. 그래서 해운 지수를 보면 BDI가 있고요, SCFI가 있죠. 이게 바로 이 SCFI가 상하이 컨테이너 운임 지수고요. 그래서 이거는 진짜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운임료가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운임료가 올라가고 있어서 컨테이너선이 주력인 해운 회사는 앞으로 실적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크게 기대를 해볼 수 있어요. 근데 벌크선사, 이 대한해운 같은 경우에는 BDI를 봐야 돼요. BDI. 이걸 봐야 되는데,
발틱 그 해운 운임 지수인데 이거는 거의 변화가 없어요. 물론 이제 최저점 대비해서는 올라왔다라고 볼 수 있지만 이게 올라가야 진짜 대한해운의 실적이 좋아지는 그런 상황들이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BDI 지수 자체는 크게 변화가 없어서 실질적으로 실적이 좋아지는 거는 제한적일 수 있다. 이런 부분들을 잘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러나 이제 뭐 실적이나 이런 부분들 좀 제한적이라고 해도 주가는 어차피 수급이 좌지우지하는 거니까 사고자 하는 사람이 많으면 실적이 좀 제한적이어도 올라갈 수 있는 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대한해운은 이때 엄청난 매수의 거래량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바닥 대비 2배 정도의 강한 상승 흐름들이 있었고 2배 상승을 시켜놓고서는 지금은 조금 쉬어가면서 방향성을 좀 재탐색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거래량이 많이 터져야 돼요. 왜 그러냐면 오랜 기간 하락했기 때문에 여기에 물린 사람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이 영역대에. 그 물량들을 소화를 해주려면 당연히 거래량이 많이 터져야죠. 그렇게 거래량이 터지면서 이 위에 있는 매물들을 받아가면서 소화를 시키면서 가야 또 주가가 한 단계 더 도약하기가 훨씬 더 쉬운 거죠. 그래서 저는 대한해운의 거래 터진 부분들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요. 다소 주가가 쉬어가고는 있지만은 이 종목의 수급적인 부분에서 거래량적인 부분에서는 전혀 세력의 이탈의 흔적, 이 종목을 끌어올린 주체의 그 이탈의 흔적이 보이지는 않습니다. 이때도 역시나 이제 보시면은 이런 것들이 다 이제 매수의 거래량이죠. 매수 올리면서 들어온 거래량이고 올리면서 거래가 들어왔는데 그런 이제 뭐 나가면서 거래량이 터진 적은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종목을 좋게 보고 매수를 들어오면서 올린 거래량은 있는데 뭐 딱히 음봉에서 그렇게 거래 터지면서 나간 흔적은 최근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이 다소 좀 쉬어가고는 있지만 수급적인 부분에서 뭐 세력의 이탈이라거나 큰 물량의 이탈은 보이지 않는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도 이걸 뭐 마냥 계속 뭐 이렇게 갈 수는 없죠. 왜냐면은 이제 이 국면에서 빨리 후속 거래량이 들어와야 되니까 여기서 후속 거래량이 딱 들어와서 잡아줘야 되거든요. 잡아줘야 되는데 오늘도 이제 매수의 거래량이 들어오긴 들어왔어요. 오늘 좀 빠지다가 아까 전에 훅 올리면서 매수의 거래량이 들어왔죠. 매수의 거래량이 들어왔고 역시나 이제 빠질 때는 거래량이 나오지 않는, 올라갈 때만 거래량이 터지는 거죠. 위에서 물량을 잡아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로 봤을 때 일단은 이전에 말씀드렸던 2,800원, 2,800원, 뭐 2,850원 뭐 이런 자리, 뭐 그냥 2,800원에서 2,900원이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자리가 깨지지 않는다면 이 종목을 뭐 밑에서 샀던, 이 중간에서 샀던 이 종목을 좋게 보고 사셨던 분들의 입장에서는 저는 2,800원, 2,900원의 이탈만 없다면 저는 가져가야 된다라고 보고 있고요. 가져가는 게 맞다라고 보고 있고, 대신에 이 가격을 깨면, 이 가격을 깨고 내려온다면 이 종목의 수급은 살아있지만 거래량이나 이런 것들이 살아있어서 주가를 빼더라도 나중에 다시 올릴 수는 있지만 이 가격을 깨는 순간 아무래도 이제 가격 조정이나 기간 조정이 조금 더 심화될 수 있다. 지금 뭐 주가나 이런 것들이, 왜냐면 이 자리가 이탈하는 순간 손절성 매물 같은 게 막 터져 나올 수 있어요. 실망 매물이나 손절성 매물 때문에 다소 주가나 이런 것들이 좀 쉬어갈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이때 당시에 대량의 거래량이 터진 자리, 이 종목이 외인들 기관들이 잡아주는 종목도 아니고요. 외인들 기관들이 뭐 잡아서 가는 종목도 아닌 거고, 그렇다고 해서 뭐 실적이나 이런 부분들은 그냥 평타 계속 꾸준히 나오고는 있어요. 나오고는 있는데 뭐 딱히 외인들 기관들이 잡아주는 종목은 아니라서 이쪽에서 뭐 포인트를 보기는 사실 어렵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종목은 기술적인 흐름하고 거래량적인 측면에서 좀 분석을 해볼 필요가 있다. 어차피 실적적인 부분들이 개선이 제한적이라고 하잖아요. 개선이 제한적인 상황에서 결국에 이 종목을 끌어올리는 수급, 거래량만 나가지 않으면 주가는 다시 가는 거고, 그 거래량이 좀 나간다거나 좀 쉬어간다면 주가는 좀 떨어지는 거죠. 그랬을 때 제가 보는 기준은 한 2,800원, 2,850원, 뭐 그냥 2,900원 이 사이만 지켜낸다면 주가를 2배 이상 올리고 고가 놀이하다가 다시 가는 상황도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보고요. 힘이 남아있어요. 힘이 살아있고, 이 거래량이 바닥에서 이렇게 터지는 거래량이 터지기도 쉽지 않지만 터지고 나서 그렇게 쉽게 뭐 빠져나가지도 못합니다. 이 거래량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거래량이 좀 주목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한 2,800원, 2,900원짜리 이 자리만 좀 잘 지켜간다면은 저는 다시금 돌아 나갈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반대로 좀 깨지면 좀 밑에서 포인트를 다시 봐야 될 것 같아요. 내려와서 저점을 어느 정도 형성하는 거 보고 다시 저점을 형성하는 걸 보고 다시 포인트를 잡아야 될 것 같고, 지금으로서는 사실 뭐 이렇게 2배 이상 올라간 종목을 신규 매수나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자리는 아니죠. 역시나 이제 보유자분들의 영역인데 뭐 막연하게 계속 갈 수는 없으니까 한 2,800원에서 2,900원 정도만 지켜낸다면은 계속해서 다시 좀 돌아나가는 흐름도 기대해봐도 좀 좋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앞으로도 대한해운은 이슈가 생길 때마다요 계속해서 리뷰 영상 올려드리고 있으니까는요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무료 추천 종목을 매일매일 드리고 있습니다. 네이버에서 AP투자연구소를 검색하시면 웹사이트 상단에 AP투자연구소 홈페이지 링크가 나옵니다. 클릭하시면 AP투자연구소 홈페이지로 접속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가운데 무료 추천 종목 카테고리에 2020년 무료 추천 종목이 있습니다. 클릭하시게 되면 소장님께서 매일매일 댓글로서 리딩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하나 눌러서 들어가 보게 되면 댓글 리딩은 아침 7시 30분부터 진행이 됐고요. 그 다음에 무료 추천 종목을 보시기 전에 꼭 읽어보세요도 참고해서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간밤에 마감됐었던 미 증시에 대한 동향 간략하게 이렇게 브리핑을 해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9시가 되게 되면 무료 추천 종목이 나오게 됩니다. 무료 추천 종목의 종목명, 그 다음에 이제 현재가, 1차 목표가, 손절가가 동시에 제공이 되고요. 보편적으로 3종목씩 추천이 나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가가 상승하게 되면 그 상승한 부분에 대해서도 장중에 실시간 댓글 리딩을 계속해서 해드리고 있고요. 반대로 하락하게 되면 그 하락한 부분에 대해서도 손절 대응을 계속해서 장중 실시간으로 리딩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료 추천 종목이 필요하신 분들은 홈페이지에 오셔서 많은 도움 받아가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